특검이 매일경제, MBN 언론사 압수수색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검이랑 민주당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번에 MBN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매일경제, MBN 언론사 압수수색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큰한 일은 아닙니다. 언론사의 본사, 물론 뭐 집무실이긴 합니다만은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의 집무실, 본사에 있는 집무실,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편 채널 MBN 그리고 경제신문인 매일경제의 본사까지 특검 수사관들이 진입을 해서 집무실에서 금고도 발견을 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고요. 압수수색을 이 매경 MBN 이 본사와 함께 매일경제 회장의 배우자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는 소식이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러게요. 언론사 자체에 대한 그 검찰의 압수수색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렇죠. 특검에 이게 또 의혹이라는 것이 재판 판결과 관련한 것을 들여다보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친분 관계가 아니냐. 결국에는 칼끝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관심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MBN이 6개월 방송 정지라는 처분을 받은 것은 방통위로부터 받았었던가요? 방통위로부터 받았는데 자본금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일부 차명 계좌가 있었다라는 것이 적발됐었던 거죠. 그래서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MBN이 이제 항소를 했죠. 그렇죠. 이거 6개월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한 정도의 징계를 받아야지, 이거 6개월은 사실상 방송사를 문 닫으라는 수준이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고, 결국에는 2심에서는 MBN 측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3심에서도 최종적으로 6개월 방송 정지는 너무 과한 처벌이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정도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의 징계를 내려라라고 얘기한 상태인데, 지금 특검에서 의심하는 것은 1심에서 2심이 바뀌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배용이라는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MBN 사주의 우리가 아는 그 장대환 회장의 부인이라고 하죠. 그게 정진기 문화재단의 이사장. 그렇죠. 그분이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이배용 전 교육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김건희 여사 측과 관련해서 소통을 해서 2심 판결이 바뀐 거 아니냐, 이걸 그런 거를 의심하는 것 의심하고 같아요. 있다. 그런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저는 특검이랑 민주당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임명을 할 때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특검들을 추천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들을 막판으로 갈수록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번에 MBN에 대한 압수수색은요,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원 판사들? 그렇죠. 왜냐하면 1심에서는 6개월 업무정지가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바뀌었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럼 판결이 바뀌는 데 있어서 이배용 위원장이 MBN으로부터 이러한 청탁을 받아서 전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어쨌든 전 정부의 높은 쪽에서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사에게 이거를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 시스템을 보면은, 그러면 지금 요즘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법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청문회도 나오라고 하고 판결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왜 대선 직전에 이런 판결을 해갖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면서 정치권 입맛에 맞는,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이 지금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저는 이 기사 딱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특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브리핑을 안 했거든요. 맞아요. 아마도 오늘 오후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MBN 압수수색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단순 MBN으로 끝날 것인가? 저는 사법부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전에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 했던 그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판결과 관련해서 검찰이나 특검에서 와. 근데 그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과정이든 뭐 결과에 대해서 탄핵할 수 없다는 게 헌법에 보장된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법부 판결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누가 막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 뭐 4심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움직임까지 있는 그런 거잖아요. 움직임까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특검이 뭐 어떤 정황을 갖고 이걸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특검에서는 판결을 이렇게 무죄로 바꾼 것 자체가 항소심에서 뒤집은 것 자체가 정권으로부터의 어떤 알력 이런 것들을 압력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사 추측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방통위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게 뒤집힌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방통위에서 뒤집은 거면은 뭐 정부 쪽이니까 그렇죠. 행정부 쪽이니까 가능하죠. 뭐 김건희 여사가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3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한 게 사법부를 왜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느냐, 왜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사법부가 이미 전 정권에게 그 입맛에 맞는 판결들을 해줬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해야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뭐 탄핵이든 뭐든 해야 되고 지금 일단 청문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판부 서울고법에서 뒤집힌 거니까 적어도 이 3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뭐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뭐 휴대폰 이런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는 일단 MBN에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서 신청을 하겠지만 적어도 영장 자체는 청구를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 만약에 결국에는 이 서울고법 이런 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또 법원의 판사가 인정해주는 영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영장이 뭐 정당하게 이거 저기 앞뒤가 안 맞는데 인과관계가 없는데라고 하고서 기각을 했다라고 해도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편이니까 판사들은 너네는 한 편이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논리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인 프레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MBN 사건은 그냥 언론사 자체에 대한 탄압을 넘어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제가 이제 저 MBN 출신이니까 우리 저 정 소장도 그렇고 연락을 해봤어요. 아니 그래도 언론사 본사를 압수수색에 나왔는데 기자들이나 다른 직원들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물론 뭐 뉴스룸을 들어온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집무실을 들어온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항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같이 특검이 저렇게 막 저러는 상황에서 괜히 그 앞에 나와가지고 뭔 얘기했다가 또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잡아갈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죠. 이게 지난번에 방통위에서 나온 6개월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가 된 거라서 방통위에선 재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방통위가 이진수 위원장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MBN에서는 이 다음번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또 어제 이제 뭐 법안도 다 통과를 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인가요? 뭐 새로운 거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구성을 해서 보니까 이거 6개월이 아니라 한 1년은 영업정지 해야겠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가 된다고 해도 뭐 미운털 박히면은 지금 정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기자나 PD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막아섰을 경우에 또 특검이 또 그거 가지고 또 문제 삼아서 그 사람들 또 잡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건 또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돼요? 제가 그 여기 MBN에 있을 때 한번 이제 압수수색이 나왔었죠. 관련해서 서명 주식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엔 뭐 우리 부회장실하고 그 MBN의 그 경영지원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당시에는 여튼 적법한 절차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뭐 그 변호사들 입회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이제 물리적으로 뭐 충돌 없이 그때도 지나가긴 했지만 하여튼 지금의 환경만 놓고 보면은 이거 뭐 공포 전국이죠. 공포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특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저는 그래서 사법부가 글쎄 뭐 최근에 영장 내주는 거 보면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거의 프리패스 자동문 수준으로 내주고 있어서 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강 변호사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에는 2심 판결, 대법원 판결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들여다 보려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정말 뭐 한 100% 그게 정말로 어떤 의혹이 규명될 정도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사법부에서 압수수색 영장 내주면 안 되죠. 안 내주면은 강 변호사 얘기했듯이 야 너네 사법부 너네 적폐네 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제가 앞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일종의 마녀 사냥 같은 건데 중세에 마녀를 이제 의심되는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서 강물에 던져요. 그러면 그 대부분 죽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다 죽겠죠. 대부분 죽으면 야 역시 우리가 마녀를 죽였다라면서 환호하고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진짜 마녀네? 진짜 마녀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사퇴니 뭐 탄핵이니 하는 것도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왜 청문회 안 나오냐? 청문회 안 나오니까 내가 이거 불법 저질렀다고 해서 고발하고 그 고발을 바탕으로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논리거든요.